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 아픈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제 제 무릎은 끝난 건가요? 하고 묻는 절망 섞인 질문입니다. 특히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2세 박칠성 어르신의 사례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손녀딸 결혼식 날 신부 입장을 직접 손잡고 해주고 싶으셨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식장 구석 의자에만 겨우 앉아 계셨다며 눈시울을 붉히셨거든요. 동네 병원에서 주사도 맞아보고 비싼 건강식품도 챙겨 드셔봤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고 밤마다 무릎이 시리고 쑤셔서 새벽 3시가 넘도록 잠을 설치는 게 벌써 수개월째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박칠성 어르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최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려 238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매일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즘은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에서도 무릎 환자가 예전보다 22%나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유독 더 심해지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낮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혈액이 순환되지만 밤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이 급격히 정체됩니다. 그러면 염증 물질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관절 사이에 고이면서 신경을 예민하게 건드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밤잠을 설치는 건 여러분의 기분 탓이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안전한 자가 치유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 찜질입니다. 소금의 특정 천연 재료들을 섞으면 단순한 온찜질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회복 효과가 나타납니다. 박칠성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공원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 비법은 사실 아주 정교한 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뜨거운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깊숙한 곳에 염증 뿌리를 뽑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증상에 딱 맞춘 4가지 맞춤형 비법입니다. 첫째, 계속해서 욱신거리는 만성적인 통증을 근본적으로 잡는 조합입니다. 둘째, 무릎이 퉁퉁 붓고 열이 날 때 즉각적으로 가라앉히는 조합입니다. 셋째, 비만 오면 귀신같이 무릎이 시리고 아픈 분들을 위한 직효 조합입니다. 마지막 넷째,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뻣뻣하게 굳었을 때 쓰는 특수 조합입니다. 각각의 증상에 맞춰 어떻게 소금을 활용해야 하는지 의학적인 원리와 함께 누구나 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무릎 건강은 물론이고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릎이 아파서 외출을 꺼리고 우울해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비법 공개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전국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귀한 정보를 전달하는 희망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무릎을 살려내 본격적인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박칠성 어르신에게 제가 가장 먼저 처방해드렸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만성적으로 욱신거리고 쑤시는 통증이 계속된다면 소금에 생강을 섞어서 찜질하십시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굵은 천일염 3컵에 강판에 간 생강 1컵을 준비하세요. 이 둘을 골고루 섞은 다음 프라이팬에 올리고 약한 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만 살짝 볶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손등을 대봤을 때 기분 좋게 따끈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다 볶아진 소금 생강은 면주머니나 도톰한 천에 담아 아픈 무릎 부위에 20분 정도 올려두시면 됩니다. 왜 굳이 소금과 생강을 함께 써야 할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의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소금은 열을 품는 능력이 일반 물이나 곡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한여름 해변의 모래사장이 해가 져도 한참 동안 뜨거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물찜질 팩은 금방 식어버리지만 소금은 그 따뜻한 기운을 무릎 관절 가장 깊숙한 곳까지 아주 오랫동안 전달합니다. 이것을 심부온열 효과라고 부르는데 피부 겉면만 일시적으로 데우는 게 아니라 무릎뼈와 인대 사이사이까지 열기를 깊숙이 밀어넣어 혈액순환을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끌어올립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손상된 무릎 조직에 충분히 공급되면서 스스로 치유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생강의 힘이 더해집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천연 항염증제와 다름없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아예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죠. 생강을 소금과 함께 볶으면 이 유효 성분들이 열에 의해 활성화되고 따뜻한 소금의 증기를 타고 피부 속으로 직접 스며듭니다. 마치 먹는 약보다 더 빠르게 아픈 부위에 직접 약을 바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만약 이런 만성 통증을 그냥 참기만 하시면 무릎 주변 근육이 말라버리고 결국 연골이 더 빠르게 닳아 없어져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릎이 단순히 쑤시는 게 아니라 퉁퉁 부어오르고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무릎에 열감이 있고 눈에 띄게 부었을 때는 소금에 식초를 넣으셔야 합니다. 이때는 굵은 소금 3컵에 식초 반컵을 부어 잘 섞어주세요. 식초가 소금에 충분히 스며들게 한 뒤 마찬가지로 팬에 살짝 볶아줍니다. 이때는 식초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 창문을 살짝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초산은 혈관을 확장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무릎이 부었다는 건 관절 안에 염증 찌꺼기와 삼출액이라고 부르는 나쁜 물들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식초 소금 찜질은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관절 속에 고여있는 이 나쁜 물들을 밖으로 서서히 끌어내고 붓기를 가라앉힙니다. 붓기만 빠져도 무릎의 압력이 줄어들어 통증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만약 무릎이 부었는데도 무조건 뜨거운 찜질만 하거나 방치하면 급성 염증이 만성으로 굳어져서 나중에는 병원에서 물을 빼내는 주사도 소용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박칠성 어르신도 처음에는 무릎이 붓고 뜨거웠는데 이 식초 소금 찜질을 사흘 정도 꾸준히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붓기가 싹 빠지고 무릎을 굽히는 게 편안해지셨습니다. 지금까지 무릎의 고질적인 통증과 붓기를 잡는 가장 강력한 2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이 평소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나 주변 가족분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가 누군가의 보행을 지켜주는 아주 귀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앞서 무릎이 붓고 쑤시는 고통을 해결하는 법을 보셨으니 이제는 날씨에 따라 춤을 추는 통증과 뻣뻣하게 굳은 무릎을 유연하게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위험한 요인들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막힌 혈관을 뻥 뚫고 관절을 다시 살려내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세 번째로,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 유독 무릎이 시리고 아프다면 소금에 술을 섞어 활용하십시오. 박칠성 어르신도 맑은 날은 좀 낫다가도 비구름만 끼면 무릎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면서 통증이 2배나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만드는 법은 굵은 소금 3컵에 소주 반컵 정도를 부어 잘 섞은 뒤에 프라이팬에 볶으시면 됩니다.
알코올 기운이 소금 알갱이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5분 정도 볶아준 다음 천에 싸서 무릎에 대주세요. 이때 느껴지는 온기는 일반적인 찜질과는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 술이 들어간 소금 찜질이 효과가 있을까요? 비가 오면 기압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관절 내부의 압력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미 약해진 관절 조직이 팽창하면서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는데, 이때 알코올이 섞인 소금의 열기가 닿으면 피부의 미세 혈관이 즉각적으로 확장됩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 봄볕이 내리쬐며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알코올은 유효 성분을 피부 깊은 곳까지 끌고 들어가는 전달자 역할을 해서 막혀있던 기혈순환의 고속도로를 뚫어줍니다. 만약 날씨 탓이라며 그냥 참고 넘기시면 관절은 점점 더 외부 환경에 예민해지고 나중에는 맑은 날에도 항상 시린 통증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굳어 있거나 움직일 때마다 삐걱대는 소리가 난다면 소금에 참기름을 넣으셔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득득 소리가 나거나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 3컵에 참기름 2큰술을 넣어 소금 알갱이를 코팅하듯이 섞은 뒤 약한 불에서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만 살짝 볶아주세요. 참기름이 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관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이 말라버렸다는 신호입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금속끼리 부딪혀 소리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기름 찜질은 소금의 강력한 열기가 피부에 화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들어주면서 보온 시간을 훨씬 길게 유지해줍니다. 이 지속적인 온열 자극은 관절 주변의 굳은 인대를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멈춰있던 관절액 분비를 다시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뻣뻣한 관절을 방치하시면 나중에는 무릎을 완전히 굽히거나 펴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쪼그려 앉는 자세조차 할 수 없게 될 위험이 큽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전부 무릎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 자체는 멀쩡한데 통증이 느껴진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척추에 신경이 눌리면 그 통증이 무릎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아침에 손가락까지 뻣뻣해지는 증상이 1시간 이상 계속된다면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의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무릎뼈 주변이 아니라 무릎 안쪽 인대 부위가 아픈 경우도 있으니 내 통증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면밀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비법들이 여러분의 무릎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줄 보약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4가지 소금 찜질 비법을 다 배우셨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이걸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느냐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박칠성 어르신이 10년 통증을 졸업하고 지팡이까지 던질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소금을 볶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만의 규칙적인 생활표를 만들어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박칠성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그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전 7시입니다. 박칠성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릎 상태를 먼저 살피셨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만져봐서 열기가 느껴지는지 혹은 퉁퉁 부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뻣뻣한지를 먼저 체크하셨죠. 만약 무릎이 뜨겁고 부었다면 그날 아침에는 소금과 식초 조합을 선택하셨고, 별다른 붓기 없이 그냥 굳어있기만 하다면 소금과 참기름 조합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만성 통증을 잡기 위해
소금과 생강 조합을 기본으로 활용하셨고요. 오전 9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첫 번째 찜질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찜질 시간은 딱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지키셔야 합니다. 더 오래 한다고 해서 연골이 더 빨리 살아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뜨거운 감각에 무딜 수 있기 때문에 무릎 위에 반드시 수건 2겹을 깔고 그 위에 소금 주머니를 올리셔야 합니다. 박칠성 어르신도 처음에는 한 겹만 깔았다가 피부가 살짝 붉어져서 고생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꼭 수건 2겹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찜질은 오후 2시쯤 점심 식사 후에 하시면 좋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방송을 보시거나 편안하게 앉아서 휴식을 취하실 때 무릎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녁 8시경 자기 전에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밤에 유독 통증이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잠들기 직전에 무릎 주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 통증 때문에 새벽에 깨는 일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박칠성 어르신도 저녁 찜질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3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또한 내일 비 소식이 있다면 그 전날 밤에는 미리 소금과 술 조합으로 찜질을 해주세요. 기압 변화로 인한 통증을 미리 예방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찜질만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찜질이 끝나고 30분 정도 지나서 무릎 주변에 온기가 남아있을 때 반드시 허벅지 근육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로 한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쭉 펴서 5초 동안 버틴 다음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해 보세요. 허벅지 근육은 무릎 연골이 받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주는 아주 고마운 방패입니다. 찜질로 기를 터주고 운동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몇 가지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느냐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굵은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맛소금이나 고운 소금은 입자가 너무 작아 열이 금방 식어버리고 미네랄 성분도 부족합니다. 굵은 소금은 열을 오래 머금는 천연 배터리 역할을 하니 꼭 천일염을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사용한 소금은 매번 버려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한번 볶은 소금은 식힌 다음에 밀폐 용기에 잘 보관했다가 다시 볶아서 재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주일 정도 쓰다 보면 소금의 색이 변하거나 유효 성분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 소금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위생적이고 효과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몸에 염증이 가라앉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성 통증은 사흘에서 일주일이면 좋아지기 시작하지만 10년 넘은 만성 통증은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박칠성 어르신도 첫 일주일은 긴가민가 하셨지만 2주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계단을 내려가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소금 한 자루를 꺼내 보십시오.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부터 딱 2주만 저와 약속하고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무릎도 박칠성 어르신처럼 다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방법을 실천해 보겠다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혹은 이미 효과를 보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숫자 2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건강을 향한 첫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끼리 댓글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통증을 이겨내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읽으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무릎 건강 비법들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나요? 부엌에 있는 평범한 소금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리셨겠지만 그 안에 담긴 의학적 원리는 명확합니다. 박칠성 어르신께서 석 달 만에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인상을 찌푸리며 힘겹게 한 걸음씩 떼시던 분이 이제는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오셨거든요. 박칠성 어르신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꽉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난주에 손주 녀석이랑 공원에서 1시간 동안이나 산책을 했습니다. 하셨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이제는 밤에 무릎이 쑤셔서 깨는 일도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가벼워서 살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도 옆에서 거들며 아내가 건강해지니 집안 분위기까지 밝아졌다고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제가 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10년 넘게 여러분을 괴롭혔던 통증도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딱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증상에 맞춰 생강식초, 술참기름을 소금과 섞어 하루 3번 20분씩 찜질하십시오. 둘째, 화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수건 2겹을 깔고 하되 찜질 후에는 허벅지 근육 운동을 꼭 병행하십시오. 셋째, 소금은 천일염을 사용하고 일주일마다 새 소금으로 교체하며 최소 2주는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무릎은 우리가 평생을 함께 걸어가야 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동안 아프다고 짜증만 내고 정작 무릎이 원하는 따뜻한 위로는 건네지 못하셨던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약이나 거창한 장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매일의 작은 실천만 있다면 우리 무릎은 반드시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입니다. 박칠성 어르신이 지팡이를 던지고 손주의 손을 잡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여행도 보고 싶었던 친구와의 만남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은 다시 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무릎 아픈 친구분들에게도 꼭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픔 없이 펄펄 걷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릎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